보통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상승장에 사서 돈을 번 게 아니라 하락장에 사서 돈을 벌었죠.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우리가 상승할 때는 굉장히 좀 뜨거워요. 뜨겁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죠. 주식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9만전자 간다 할 때 삼성전자 주주가 진짜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좀 줄어들죠. 많은 사람들이 실은 이제 관심을 가지는 시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원래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는 지금처럼 가격이 빠지는 시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불이 붙으면 관심을 가집니다. 주식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식 계좌 트는 게 열풍이었잖아요. 주식이 폭등하다 보니까 주식하는 인구가 1,400만 명까지 늘어난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1,400만 명이 주식을 했다는 것은 3분의 1이 주식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인구에는 5살짜리 제 아들도 있고요. 3살짜리 제 아들도 있잖아요. 이런 인구들은 솔직히 포함을 시키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인구의 70% 이상은 주식 계좌를 텄다는 겁니다. 주식을 했다는 거죠. 주식이 이렇게 뜨거울 때는 다 몰려들었다가 좀 식으면은 다 빠져버리고, 부동산도 뜨거울 때는 다 몰려들었다가 식으면은 다 빠져버리고,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11년도에 부동산을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때 부동산을 왜 사?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제가 집을 산다 그러면 친구들이 너 그러다 망한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르냐? 집 때문에 경제가 망할 뻔하고 집값이 빠지고 있는데 왜 집을 사느냐? 이렇게 그런 의견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럴 때 집을 사는 게 좀 옳은 방법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남들이 관심 없을 때 관심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승자가 될 거고요. 그 관심을 조금 더 줘서 어느 타이밍에 사는 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하락장일까, 그런 부분이 좀 공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하락장인지 아니면 하락장 초기인지 아니면 집을 사도 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잖아요. 한번 보도록 하죠. 최근에 이제 서울이 2개월 연속 거래가 1,000건 이상 나왔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원래는 이제 거래가 계속 줄어서 400건, 500건 이렇게 나왔었는데 어느새 이제 규제를 풀고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게 나오고 금리가 올라가다가 우리나라는 안 올려버렸죠. 미국은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거래가 조금 살아나긴 시작한 거죠. 1월 달에는 1,400건이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죠. 왜냐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다가 오히려 갑자기 내려오는 현상이 나와버린 거예요. 일부 은행들이 정부의 압력에 못 이겨서 기준금리는 올라가는데 시중의 대출금리를 내린 겁니다. 물론 이제 대출금리가 과도하게 높았던 경향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시대와 역행하는 대출금리 인하를 실시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금리가 높지 않고 집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곳이 나오다 보니까 1월 달에 거래가 좀 늘었죠. 2월 달에도 여전히 거래가 1,000건 이상, 1,200건 정도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1월 달보다는 조금 줄긴 했는데 그래도 2개월 연속 1,000건 이상이 나왔어요. 거래뿐만 아니라 낙폭이 좀 줄었죠. 떨어지는 가격 하락률이 좀 줄었습니다. 이제 저번 주에는 전국적으로 하락률이 0.36%, 이번 주에는 0.27%, 서울 같은 경우도 보게 되니까 저번 주에는 0.36% 떨어졌는데 이번 주에는 0.23%가 떨어졌어요. 지금 하락폭이 대부분 한 30%가량 좀 줄어든 거죠. 근데 반등을 한 게 아니고 하락폭이 줄어든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저번 주에는 5천만 원이 떨어졌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이어서 한 3천만 원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폭이 줄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게 그러면 반등 신호가 아닌가, 거래량이 늘어나고 낙폭이 줄었다, 하락폭이 줄었으니까 이거 반등 아니냐 하는 의견이 진짜 많아요. 근데 정답은 모르지만 우리가 한번 또 찾아봐야 될 게 월 1,000건이 어떤 수준이냐 이걸 좀 봐야 되겠죠. 예전에 한참 아파트가 뜨거웠을 때는 10,000건도 나왔습니다. 월 한 달에 10,000건이 거래가 됐다는 거죠. 서울 아파트가.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이제 부동산이 조금 괜찮았던 시절에는 한 평균 5,000건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400건, 500건까지 떨어졌었죠. 그리고 다시 1,000건까지 올라온 상황이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1,000건이 예전에 뜨거웠던, 그러니까 부동산이 불이 붙었던, 그러니까 집도 못 보고 집을 샀던, 집 살려고 하면은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줘도 뭐 계약금을 넣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때에 비해서는 1,000건이 이제 90%가량 줄은 이제 거래량이고요. 한참 부동산이 이제 그냥 올라갔던 평범한 시기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한 80% 정도 줄어든 수준이 이제 월 1,000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상승기에 비해서는 아직 거래량이 좀 살아났다고 보기는 어렵죠. 물론 이제 400건보다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 부동산이 뜨거웠던 시절에 비해서는 마이너스 90% 정도 되는 거래량, 그리고 부동산이 완만한 상승기였을 때는 한 마이너스 80% 정도 되는 거래량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래량이 한 월 3,000건 정도 올라오면은 이거는 분명히 수요가 살아난 겁니다. 어느 정도 수요가 살아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준을 한 월 3,000건 정도 이렇게 한번 잡아보면 좋고요. 물론 이제 많은 변수들이 있죠. 그냥 변수가 없다 이런 가정하에는 월 3,000건 정도 올라오면은 좀 수요가 살아난 걸로 우리가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제파가 3,000건이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3,000 이 숫자만 보지 말고 전반적으로 이제 분위기를 봐야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격 반등 뉴스에 좀 진실을 알려드릴 텐데요. 뭐 가격대가 동일한 아파트에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뭐 가격대가 높이가 다 다르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은 평균 이 가격대 정도 되는데 뭐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평균 가격은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KB 시세 기준으로 작년에 3% 떨어졌거든요. 이 말은 평균적인 가격대에 있는 것들은 거래가 거의 안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작년에도 나와 있었고 올해도 나와 있었고 그냥 계속 나와 있는 매물들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낮게 나온 급매물 같은 것들이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거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팔렸으니까 가격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 뭐 여기 중간값을 기준으로 보면은 가격이 안 팔리고 있으니까 변화가 없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실은 이제 급하게 나온 매물들이 하나씩 팔리면서 이거 기준으로 가격이 뭐 1억 반등했다, 2억 반등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은 뭐 2, 3억 더 싸게 나온, 시세보다 2, 3억 더 싸게 나온 매물이 거래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한 뉴스겠죠. 근데 지금은 하락기인데 저런 급매물이 왜 팔릴까 궁금하잖아요. 급매가 팔린 이유는 진짜 싸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뭐 잠실 같은 경우는 고가 대비 40% 저렴한 매물들이 거래가 됐어요. 누군가는 40% 떨어진 가격을 적절한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그래도 2배 올랐는데 뭐 40% 떨어져 봤자 아직 그래도 몇 억 비싸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 생각이 다 똑같아서 다 급매도 안 사고 다 하락만 기다리고 다 사서 상승만 기다리고 이러면 아무도 돈을 못 벌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돈을 벌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싸게 나오는 곳들은 당연히 급매가 팔리죠. 그래서 급매가 팔리게 되고요. 저렇게 급매가 팔리면 물량이 좀 줄어들어서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매물이 좀 줄어드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볼게요. 한 달 전 기준으로, 한 달 전에 이제 뭐 거래가 조금 있었으니까, 서울에 거래가 있었으니까 보게 되면은 매물이 가장 늘어난 곳이 어디예요? 1위가 서울입니다. 8.5% 증가했어요. 5만 3천 건에서 5만 7천 건으로 늘었죠. 경기도 수도권 같은 경우도 6% 늘었습니다. 10만 6천 건에서 11만 2천 건으로 물량이 늘었죠.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서 급매가 많이 거래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량이 늘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1월 달에도 우리가 좀 거래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 1월 달, 2달 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2달 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도 서울이 1위, 12.5% 매물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6.3% 매물이 증가했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매물은 늘어나고 있어요. 평균 값을 이제 좌지우지하는 매물들의 숫자는 어때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급매물들이 하나씩 체결되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급매물이 이제 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내놓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뭐 평균 가격이
3억인데 누군가는 이제 5억에 내놓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2억 8천에 내놓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2억 6천에 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수가 커지면은 전체적인 이제 내놓는 숫자가 커지면은 그 중에서 비싸게 내놓는 물건, 싸게 내놓는 물건 골고루 나오기 때문에 금매는 계속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중요한 것은 이제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랬잖아요. 미분양이 해소가 안 되면은 지금 기존의 매물도 늘어나고 있는데 미분양된 주택까지 늘어나게 되면은 시장의 매물은 더 많이 늘어나겠죠. 미분양 주택이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1월 달에는 7만 5천 가구까지 늘었는데 전문가들이 말하는 걸로는 올해 10만 가구까지 늘어난다. 물론 이제 계속 상승하진 않겠죠.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10만 가구까지 늘어난다. 이렇게 많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미분양이 늘어나고 기존의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이 말은 급매가 하나씩 체결되더라도 우리가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이제 3월 달에 입주 물량이 2만 가구 정도 되는데요. 수도권에 12,000가구, 지방에 8,000가구 이렇게 있는데 이 물량이 2022년 3월 달이랑 비슷해요. 근데 2022년 3월 달에는 분위기가 조금 좋았을 때잖아요. 1년 전에. 그때는 이게 소화가 됐습니다. 소화가 되고 가격이 올라갔는데 올해 한번 봐야죠. 올해 3월 달도 작년 3월 달이랑 입주 물량이 비슷하니까 이 입주 물량들이 소화가 되는지, 소화가 만약에 안 된다면은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작년보다 좋지 못하다는 뜻이잖아요. 만약에 소화가 된다 이러면은 이거 좀 살아나는 거 아닌가? 라고 좀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미분양 수치하고요. 가격 지표를 둘 다 봐야 됩니다. 미분양이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그리고 가격이 하락폭이 좀 줄어드는지 좀 두 개의 지표를 모두 다 좀 지켜봐야죠. 우리가 이렇게 계속 좀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간에 지금 멈췄지만 지금 그래서 금리 차가 굉장히 벌어졌죠. 근데 아마 따라가긴 따라갈 것 같은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춘다는 시그널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안에는 크게 반등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올해는 집값이 좀 계속 하락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낸 전문가들이 90%, 그리고 내년쯤에는 슬슬 회복을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낸 전문가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물론 전문가들이 다 맞진 않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저런 약간 식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올해는 반등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하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전문가들을 100% 믿을 수는 없으니까 저 두 지표, 아까 미분양 그리고 가격 지표를 계속 좀 우리가 보면서 모니터링 하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를 계속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